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진천 온실에도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우스에는 한 달 전부터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온 장치들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1000W짜리 열풍기 2대와 3000W짜리 열풍기 1대, 그리고 발열 등 8개로 올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보면서 열풍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밤에는 하우스 전체를 보온 덮개로 덮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직 자동화는 아니고 손으로 직접 닫아줘야 합니다. 지난주 온실 연못에 들어간 잉어 시평제들도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먹이를 줘도 잘 먹긴 하는데 아직 쳐다보고 있으면 먹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빨리 친해져야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들 대부분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예정이지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2주 전 수국들이 월동을 하기 위해 온실 내 창고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수국 말고도 겨울을 춥게 지내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이곳으로 데려올 거예요. 창고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모두 치우고 나니 공간이 꽤 넓게 나옵니다. 월동 공간에 천장을 만들어 하우스의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수국들을 한쪽 벽면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 온실로부터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여 더 추운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밤 온도 5도에서 7도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할 예정인데 한낮에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는 창문을 열어 적정 저온을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겨울에 추워야지만 꽃을 피우는 식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수국입니다. 2주 전에 비하면 많이 앙상해졌습니다. 낙엽이 많이 진 상태예요. 물론 품종에 따라 아직 잎을 달고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수국은 겨우내 잎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 끝 새순 부분만 남겨두는데요. 첫 서리를 조심해야 하며 꽃눈이 잘 경화가 된다면 영하 5도에서도 문제없지만 대체적으로 0도에서 영상 5도 정도의 저온에서 가장 꽃눈 분화가 잘 된다고 해요. 여름에 노지에 삽목하여 뿌리를 내린 삽목묘들도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가지 끝마다 새순이 살아있는 것이 보여요. 종종 성장세가 좋은 개체들은 큰 꽃눈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큰 꽃눈을 가진 개체는 내년에 바로 꽃을 피워줄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삽목해둔 수국들은 뿌리가 다 돋고 이제 새순 부분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국들도 조만간 잎을 떨어뜨리고 월동에 들어갈 거예요. 내년 봄 따로 정식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란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자생지인 풍란 역시 겨울에 춥게 월동을 해야 이듬해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지방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섬 지역에서만 노지월동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을 해야 합니다. 온실에서 자라던 풍란 역시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선 저온에 두어야 해요. 소엽 풍란은 0도에서 5도 정도 되는 곳에서, 대엽 풍란은 그보다 조금 높은 온도인 7도 이상인 곳에서 월동을 해야 합니다. 연중 따뜻한 곳에 두고 키우면 2-3년 정도는 문제 없지만 그 이후에 점차 세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꼭 월동을 시키셔야 해요. 다음은 석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석곡은 제가 5년 정도 키운 대주의 경홍석곡인데요. 이렇게 키가 작은 동아시아가 원산인 석곡들 역시 겨울에 어느 정도 추위를 겪어야만 많은 꽃을 피워줍니다. 물론 겨울에 저온에 노출된다고만 해서 꽃눈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충분한 햇빛을 받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꽃눈이 분화돼요. 이 경홍석곡은 품종의 특성상 덩치가 커질 경우 연중 꽃을 보여주는데요. 가을에 빛을 많이 보여주고 겨울에 조금 춥게 관리하면 이듬해 5월, 6월에 어마어마한 꽃 폭탄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덴드로비움 노빌도 겨울에 어느 정도 저온을 받아야 제대로 꽃을 피워냅니다. 덴드로비움은 석곡의 학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자어로 하면 금채석곡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아시아 출신 석곡인 덴드로비움 모닐리포르메보다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월동을 해야 하지만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무난히 월동을 합니다. 대나무 석곡 한 코키도 역시 겨울을 춥게 보내야 합니다. 대나무 석곡도 고향이 중국 쪽이기 때문에 저온이 필요한데요. 월동을 제대로 한 다음해에는 향기로운 꿀향을 가진 노란 꽃이 바글바글하게 피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분촉을 해서 이제 새뿌리를 받고 있는 대나무 석곡도 월동을 잘하고 내년엔 새로운 촉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명석곡입니다. 큰 덩치에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어 인기가 높은 호주 출신의 석곡이에요. 대명석곡은 저온에서 꽃눈을 분화한다기보다는 가을에 분화된 꽃눈이 저온에서 천천히 성장을 해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보시면 벌써 꽃눈이 분화되어 꽃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로 따뜻한 곳에 두고 키우면 꽃대가 성장하다가 말라버리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추운 베란다에 두어야 이 꽃대가 마르지 않고 천천히 성장하여 2월이 되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역시 호주 출신의 석곡 긴기아난입니다. 대명석곡과 마찬가지로 지금쯤 꽃눈 분화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저온에서 꽃대가 천천히 자라나 2월에 향기로운 꽃을 피워줄 거예요. 요즘은 긴기아난도 개량이 많이 돼서 덩치가 크고 화려한 품종부터 풀의 크기도 작고 꽃의 크기도 작은 미니 긴기아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키우는 방법은 같으니 취향에 맞는 긴기아난을 고르셔서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석곡들이 겨울에 추워야만 제대로 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석곡들은 겨울에 꼭 추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수형 덴드로비움, 즉 줄기가 길게 아래로 처지며 자라는 석곡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한 석곡들은 대개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에요. 저온 꽃눈 분화라기보다는 일교차에 의해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쯤 꽃눈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추운 곳에서 키울 필요는 없지만 일교차를 주기 위해 가정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군자란입니다. 군자란도 겨울에 어느 정도 추위를 겪어야만 꽃을 피워내는데요. 춥다고만 해서 꽃을 피운다기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건강하고 뿌리가 화분에 꽉 찬 상태여야 하며 잎이 한쪽에 6장 이상 달린 성체여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역시 일교차로 인해 꽃눈이 분화되기 때문에 추운 하우스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 식물은 동백입니다. 동백은 제주도나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나무인데요. 가정에서는 사계절 베란다에 두고 키우면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다. 역시 지금쯤 꽃봉오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 예쁜 꽃을 보겠다고 실내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건조하고 높은 기온 때문에 꽃봉오리가 말라버리며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가 유지되고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애니시다입니다. 봄이 되면 앙증맞은 노란 꽃이 만발하는 예쁜 식물인데요. 이 애니시다 역시 겨울에 5도 정도 되는 곳에서 월동을 해야만 이듬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애니시다는 또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지치기를 하면 아무리 추운 곳에서 월동을 한다 해도 꽃을 피우지 않으니 여름이 지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해 겨울 추운 곳에서 월동을 시켜주세요. 자, 다음은 호야입니다. 이 호야는 추운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식물인데요. 보통 호야를 잘 키우고 꽃을 보려면 겨울에 베란다에 두고 키워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진천 온실의 대왕호야 1호는 수시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야들은 따뜻한 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낼 거예요. 많은 식물 고수님들이 호야는 겨울에 베란다에 두고 키워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습도입니다. 호야는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는 덩굴성의 작생식물이에요. 잎과 가지의 기근으로 물과 양분을 섭취하는데 겨울철 실내는 온도가 높고 습도도 낮아서 호야가 호흡하고 수분을 흡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매한 식물이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여름철 높은 고온과 습한 환경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지금이 제라늄이 가장 꽃을 많이 피우는 시기예요. 제라늄도 보통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라늄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자연광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키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추위는 잘 견디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게 잘 들어오는 베란다 창가에서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식물들을 저온 하우스로 모두 이동을 시켰습니다. 빛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식물 등을 설치해서 부족한 빛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성장을 거의 멈추고 내년 봄을 위한 준비를 할 식물들인데 온실에서의 첫 겨울을 무사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 안의 식물들을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베란다에서 월동하는 식물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월동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